한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라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매일 고된 업무를 소화하면서 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부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지속 가능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건강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생명의 돼지풀이라 불리는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케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어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매일 아침마다 케일과 다양한 채소를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씁쓸한 맛이 어색했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어 그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의 가치를 실감했죠. 사라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원천인 렌틸콩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렌틸콩 커리부터 렌틸콩 샐러드까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근육량은 증가하고 체력도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사라는 탄수화물의 질에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밥이나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귀리, 퀴노아, 잡곡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던 것이 개선되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매일 적절한 수분 섭취와 충분한 수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은 해독 작용을 촉진시키고 수면은 체내 모든 기능의 최적화를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셨고 밤에는 최소 7시간의 숙면을 취하기 위해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는 마인드풀한 식사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음식의 맛과 식감을 음미했습니다. 덕분에 과식의 위험을 줄이고 소화장애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결과 사라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체력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건강식을 권장하며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바램은 단 하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여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한 것은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걷기는 내 삶의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첫 번째로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체중 감소였다. 나는 특별히 식단을 심각하게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히 걷기만으로도 몇 달 만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증가로 이어졌고 몸이 가벼워지자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커졌다. 두 번째로는 심폐지구력의 향상이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매일 같은 루트라도 걷다 보니 점점 더 오래, 더 빠르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오르막길에서조차 숨이 덜 차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였다. 걷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걷고 나면 일상의 소소한 걱정거리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것은 나에게 걷기 자체가 명상이자 힐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네 번째로 느낀 것은 창의력 증진이었다. 푸른 하늘 아래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업무나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갑자기 해결되기도 했다. 자연과 접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경험을 하곤 했다. 다섯 번째로는 질 좋은 수면 패턴의 형성이었다. 신기하게도 걷기 시작한 이후로는 잠이 더 잘 오고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이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었고 하루의 시작이 상쾌하니 당연히 하루의 질도 향상되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나처럼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때때로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도 얻게 되었다. 일곱 번째로는 질병 예방이었다. 걷기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데 꾸준히 걸으면서 건강검진 결과도 한층 좋아진 것을 보고 걷기 습관의 덕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여덟 번째는 관절 건강의 개선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했었지만 꾸준히 걷기를 지속하니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평소에 무릎이 안 좋던 나로서는 큰 혜택을 본 것 같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이 관절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9번째로는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차분해진 나의 마음 상태를 꼽을 수 있다. 걷기를 통해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수렴하면서 생각지 못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기도 하고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도 배웠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친 향상이다. 걷기는 더 이상 나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활력을 더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루는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느껴졌고 이것이야말로 울림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이렇듯 걷기는 나의 건강과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속하고 싶은 소중한 습관이 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행위지만 그 이면에 있는 풍부한 혜택은 안 걸어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운동화를 신고 걷기 위해 집을 나선다. 세 번째 이야기.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슈퍼푸드로 유명했는데 그 이유는 이 슈퍼푸드들이 특별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슈퍼푸드 페스티벌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페스티벌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농장에서 최고 품질의 슈퍼푸드를 가져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곤 했다. 드디어 페스티벌 당일 마을 광장은 형형색색의 슈퍼푸드로 가득 찼다. 첫 번째로 소개된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다. 마을 최고령자였던 할머니가 블루베리 주스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기분이 한층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케일이 등장했다. 힘겹게 전통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한 케일. 농부는 케일 스무디를 소개했다. 그는 이 스무디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레드비트가 등장했다. 건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마을의 약초상은 레드비트의 효능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이 식재료를 더 자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그 외에도 크랜베리, 아몬드, 연어, 다크 초콜릿, 시금치, 해바라기 씨, 퀴노아가 주민들의 손에 하나씩 들려지며 회자되었다. 각각의 슈퍼푸드는 특별한 조리법으로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변신했으며 마을은 점점 더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페스티벌이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둘러앉아 서로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슈퍼푸드의 효과로 빛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이 모든 슈퍼푸드를 하나의 거대한 요리로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풍족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이들은 매년 페스티벌을 열기로 약속하며 슈퍼푸드가 주는 놀라운 기분 전환 효과에 대한 감사함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까지 마을 사람들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며 많은 관광객과 해외 연구원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최고의 슈퍼푸드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분과 건강을 위하는 문화적 유산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인간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어떤 음식들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먼저 비타민C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가장 필수적인 성분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감귤류 과일, 키위, 딸기 같은 과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겨울철의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 외에도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해 외부의 침입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는 아연이다. 아연은 신체 여러 대사를 조절하는 필수 미네랄로 면역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돕는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아연은 고기, 조개류, 씨앗류, 견과류에 풍부하다. 특히 굴이나 호박씨 같은 음식은 아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이상적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다. 과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정도로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을 통해 이것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면역 체계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은
면역 세포의 약 70%가 존재하는 기관으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은 외부 병원균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벽 역할을 한다. 요구르트, 김치, 콤부차, 젠장 등 발효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고품질의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모든 신체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면역력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항체와 면역 세포를 생성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닭고기, 생선, 두부, 렌틸콩 등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분 섭취이다. 충분한 수분은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각종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물은 방어 시스템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림프에게 흐름을 원활히 하여 면역 세포들이 몸 전체로 효과적으로 이동하게 한다. 이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고 신선한 과일 한 조각, 부드러운 요구르트 한 컵, 아삭한 채소를 들고 이번 기회에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보자.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내일의 건강한 당신을 만들 것이다.